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제대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막상 금융상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주식시장도 잘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랩 어카운트입니다.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랩 어카운트라는 이름은 랩과 어카운트가 더해진 표현인데 이 랩은 포장하다, 싸다, 묵다 이런 의미이고 어카운트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즉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막상 어떤 금융상품을 사야 하는지, 주식을 사야 하는지, 채권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언제 사고 팔지를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랩 어카운트입니다. 증권사에 일임을 하면 내 돈을 알아서 대신 굴려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펀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을 하는 방식인데 반해 랩 어카운트는 고객별로 계좌를 따로 만듭니다. 펀드와 달리 1:1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랩이라는 표현이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이라는 게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포장과 구분을 짓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 계좌를 만들고 내 계좌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게 포장을 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펀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판매하는 기성복입니다. 반면 랩 어카운트는 사람들마다 맞춤형으로 투자 대상을 만들어주는 맞춤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 자산관리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랩 어카운트 시장이 과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부자들만 하는 투자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가입 문턱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 낮췄습니다. 또 수수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랩 어카운트는 매매나 환매에 있어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고객 예탁 자산의 평가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이 랩 어카운트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일임 수수료는 1%에서 3% 수준 안팎입니다. 또 펀드와 랩 어카운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증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랩 어카운트는 자산을 운용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동일합니다. 증권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판매도 합니다. 랩 어카운트 시장은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은 수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랩 어카운트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도 이런 변동성이었습니다. 사실 랩 어카운트는 1975년 미국의 후튼 증권회사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세상에 등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데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1987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7년에 주가 대폭락인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영업 방침을 수수료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바꾸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는 랩 어카운트 운용 규모가 16조 원 넘게 커졌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만 15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입 고객 수도 180만 명이 넘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 같은 랩 어카운트의 성장세의 배경으로 해외 주식을 꼽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기대는 겁니다. 지금까지 랩 어카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는 보통 50개 안팎의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한 종목을 10% 이상 살 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펀드 구성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랩 어카운트는 분산 투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포트폴리오를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펀드에 비해서 적은 숫자의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는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입니다. 그리고 랩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랩 어카운트는 투자자 개개인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이름의 랩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랩 어카운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